열성조의 실록은 강화도 및 적상산성, 태백산, 오대산 네 곳에 보관한다. 춘추관에 소장된 실록은 병화로 다 산실되고 다만 선조 이후 실록만 있다. 각처 사고에 있는 실록은 매 2년마다, 이 매 2년인 게 결국 3년에 결국 한 번 포세를 한다. 이때 포세할 때 한림이라는 거는 예문관의 본교, 대교, 건멸, 아까 사관이라고 그랬죠. 사관을 따로 한림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왕명을 받들어 내려가 사고의 문을 연다. 그래서 보면 사고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왕명을 받은 사관만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뭐 사고를 지킨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함부로 실록을 뭐 이렇게 뭐 꺼내본다거나 이러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밌는 게 조선시대 이 사관을 뽑을 때 이 기준이 뭐 글도 잘해야 되고 또 뭐 청렴결백해야 되고 아주 그 정말 자신의 어떤 투철한 그런 뭐 가치관 같은 게 있는 그런 거 이외에 재밌는 게 건강도 봐야 됩니다. 이 건강. 쉽게 말해서 산에 잘 올라가야 돼요. 산에 이거 실록을 이제 보관하러 가다가 막 쓰러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볼 정도로 나름대로 이게 되게 힘든 작업이지만 우리 지금 여기 보통 뭐 대표적으로 적상산 사고 같은 경우 적상산성 해발 한 1000m입니다. 이 자동차로 지금 한 20-30분 걸리는데 그거 정말 실록 메고 지고 이거 올라가려면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러나 이 사관들은 정말 이 왕명을 받고 사고에 가는 것을 긍지로 삼았기 때문에 이 임무를 정말 기꺼이 수행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감상을 읊은 시도 쓰고 기행문도 작성하고 이런 내용들이 보여요. 그 다음에 이 자료는 무주에 있는 적상산 사고인데 이 그림 딱 보셔도 되게 예쁘게 그려져 있어요. 이 왜 이렇게 그리냐 하면은 1872년에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이 지도들을 만들게 할 때 각 지역별로 이게 나눠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는 경상도대로,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충청도는 충청도대로 이렇게 만드는데 역시 전라도가 요즘 또 약간 예술가들이 많아요. 화가들이 많고 이래서 그런지 그런 전통 때문인지 특히 전라도 지도가 확실히 좀 예쁘게 그려요. 이 예쁘게 그려진 지도에다가 이 각 사고의 건물들이 사고뿐만 아니라 그 사고 주변의 건물 뭐 참봉청이라든가 여기 보면은 이 군기시라든가 그 사고를 지키던 뭐 요즘 치면은 사무실 같은 것도 있고 경비실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그림들이 너무나 이렇게 자세히 표시되어 있어서 무주에서 과감하게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이 적상산 사고를 복원까지 했습니다. 이 적상산 현재 사고가 복원이 된 건물인데 이것도 아까 보셨다면 지도에서 나오는 중심부는 지금 양수 발전소가 들어서서요. 요게 이제 좀 위에 복원을 했어요. 약간 그보다 조금 윗부분에 복원을 해가지고 무주에도 그 뭐 여러 가지 그 원본은 아니지만 실록의 복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문 같은 것도 이 무주 적상산 사고의 실록을 봉안했던 과정을 담은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요즘은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사고 같은 건물을 복원하고 요거를 지방의 그 어떤 그 정신, 무주 그래도 어쨌든 무주의 브랜드를 내세울 때는 되게 좋은 아이템이잖아요. 기록의 땅, 무주. 그래서 무주는 반딧불, 또 태권도 공원과 더불어 이 적상산 사고를 지금 상당히 내세우고 있어요. 예, 그 다음 그 자료 한번 보시면 정족산 사고는 바로 전등사 뒤편에. 그래서 이 정족산 사고는 요 눈 좋으신 분들 그림 자세히 보시면 사고 건물이 아까는 2층이라고 그랬죠. 요것만 유일하게 1층 건물입니다. 1층 건물. 왜 그러냐 하면 이 강화도는 바다 근처이기 때문에 해풍이 심해요. 바닷바람이 심하니까 이 바닷바람을 2층 무각이면 좀 위험하니까 그래서 1층 단층으로 만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사고 복원된 건물을 가장 그래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게 이 전등사 가시면 전등사 뒤편 바로 한 50m 뒤에 이 정족산 사고의 현재의 모습을 복원된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조선 후기 산간 지역에 설치했던 사고는 정말 우리 선조들의 그 지혜가 잘 계승이 되고 정말 이 영원히 우리 조선왕조실록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정신이 그대로 관철이 돼가 조선 후기까지 이곳에 있었던 실록은 정말 잘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제치하 1910년 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일제 때 이 사고가 많이 이제 그 순환을 당하는 거죠. 그 계기가 되는 거는 일제의 입장에서도 조선 왕실의 최고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왕조실록은 중요한 통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실록을 전부 다
조선 총독부 관할하에 둡니다. 조선 총독부 학문과에서 이걸 접수를 했다가 1930년대에 실록은 그래도 이걸 대학에 가서 이걸 연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경성제국대학으로 이걸 다 보내요. 그래서 이 경성제대가 이어진 게 1945년 해방 이후에 서울대학교잖아요.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왜 조선왕조실록이 서울대학교에 있느냐. 이게 무슨 학력고사하고 상관이 있느냐. 상관없고요. 바로 경성제국대학에서 자연적으로 서울대학교로 이어졌고 서울대학교도 한때는 이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중요한 고도서들이 서울대학교 도서관 안에 그냥 고서관리실 같은 데서 한 부속실에서 보관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중요한 자료는 따로 건물을 세워서 이거는 보관을 해야 된다 해서 1990년에 규장각이라는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서울대학의 내에서 거의 유일한 기와집 건물이 지어졌고 이곳에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이 의계라든가 또 정조 때 지어진 규장각에 보관되었던 고도서들이 집중적으로 이 보관이 되어가지고 현재는 약 27만여 점의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연구기관으로 지금 계속 그 좀 가장 중요한 우리 한국학 연구기관으로 이제 계속 거듭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서울대학교에 있던 시절에 조선왕조실록이 정족산본하고 태백산본 두 질이 있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불안하다는 거죠. 혹시 서울대학교가 그때는 또 시위도 많았습니다. 혹시 시위를 한다거나 또 뭐 무슨 잘못돼가지고 뭐 도서관이 파괴되거나 하면 다 사라지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서울대학교에 있는 것도 한 질은 다른 데로 옮기자라고 해서 옮긴 게 그 당시에는 정부기록 보존소, 바로 국가기록원의 부산센터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정족산본 조선왕조실록은 서울대학교에 있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그리고 태백산본 조선왕조실록은 부산에 있는 국가기록원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두 질이 남아 있고요. 적상산본 조선왕조실록은 일제가 선심 쓰듯이 이거는 너희 조선왕실의 기록이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이왕직이라고 격화된 이왕직 도서관이 장서각이에요. 그래서 이 장서각에 조선왕조실록을 보관을 하게 했는데 적상산본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군이 한때 서울을 점령하죠. 북한에서도 조선왕조실록은 아주 중요한 귀중한 자료죠. 그래서 이 조선왕조실록을 북한으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나마 서울대학교에 있었던 조선왕조실록은 부산, 피난 수도인 부산으로 피신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급히 잘 피신시켰는데 역시 궁궐 안에 있는 거는 문제예요. 이거는 관리하는 주체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제대로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는 정말 안타깝게도 안희 손홍록 같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치가 돼버렸고 결국 북한군이 주둔했을 때 이 조선왕조실록을 북한으로 가져갑니다. 현재 북한의 평양에 보관이 되어 있고 북한하고 남한이 1960, 70년대는 경쟁적으로 조선왕조실록 번역에 착수를 해가지고 사실은 북한이 좀 더 빨리 리조실록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본을 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고전번역원의 전신인 민족문화추진회와 또 예전에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이곳에서 실록을 번역을 해가지고 조선왕조실록 번역본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5대3본 조선왕조실록은 일제답게 한부는 본국으로 가져갑니다. 자기들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본국으로 가져가는데 왜 하필 5대3본이냐? 이것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5대3본 조선왕조실록 강릉이라 그랬죠. 제일 가깝거든요. 그때 비행기로 실어 나를 수 없고 배로 실어 나를 때니까 동해 바다로 해서 제일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게 5대3본 조선왕조실록이었고 또 5대3본 조선왕조실록은 또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그 교정본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실록을 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그런 판본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치면 원고를 최종적으로 낼 때 교정을 보죠. 꼭 교정된 상태의 조선왕조실록도 이것도 워낙 그 종이 비용도 크고 아까우니까 이 교정본을 5대3본에 보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그 최종본은 아니에요. 일제가 그걸 알았으면 그걸 안 가져갔을 건데 모르고 가져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편리성 때문에.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5대3본 조선왕조실록의 존재로 인해 가지고 조선왕조실록이 완성되기 전 단계의 그런 내용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교정을 받고 그때도 동그라미, 꽃표 이런 기호도 다 나와요. 이런 것도 우리가 실록 연구에 아주 중요한 그 자원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일본으로 간 조선왕조실록은 동경제대에 보관을 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1923년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요. 일본 동경 전역을 휩쓴. 그래서 우리가 2011년에 일본의 그 동북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게 막 정말 그 당시에 그 관동 대지진 이후에 최고의 참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때는 도쿄 일대가 쑥대밭이 돼요. 그 과정에서 동경대에 보관되어 있었던 조선왕조실록도 화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대략 한 800책의 5대 3본 조선왕조실록이 보관되었던 것으로 이것도 기록이 다 있어요. 실록 형제안이라 그래가지고 기록이 다 있는데 그중에서 다 사라지고 그런데 다행히 74책이 살아남았어요. 우리도 정말 그 엄청난 사고에서도 항상 살아남는 그런 뭐 사람들도 있듯이 74책은 정말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동경대 교수가 도서관에서 책 빌려가지고 반납을 안 하는 바람에 어쨌든 그 교수가 고맙게 해서 5대 3본 조선왕조실록 74책이 살아남았고 그중에 일제도 이게 너무 짜투리만 있으니까 이상하니까 27책은 다 실록이 원래 보관되어 있었던 경성제대로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47책도 제 생각에는 분명히 보내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늦어졌고 그 과정에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47책은 일본의 동경대 도서관에 계속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이후로 한 1990년대에 이르러 외교장과 의계 반환을 그 계기로 해서 상당히 문화재 반환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면서 이 5대 3본 조선왕조실록의 존재도 파악을 해가지고 뭐 국회라든가 저 오대산의 그 뭐 스님들이라든가 또 뭐 시민단체 이런 쪽에서 합세해가지고 5대 3본 조선왕조실록 반환 운동을 전개했어요. 결국은 돌아옵니다. 동경대에서 우리 서울대로 기증하는 방식으로 5대 3본 조선왕조실록 47책이 93년 만에 돌아오는 경사를 2006년에 사실 맞이했어요. 우리 선조들이 자신의 시대는 정말 관리하기도 싫고 힘들어요. 그 정말 체력이 약한 사람은 산에 가면 힘들죠. 그러나 그런 수고를 기꺼이 감수하고서 바로 이 실록을 상간에 보존하고 거기서 3년을 주기로 계속 포세를 하고 계속 왕도 관심을 가지고 이 사관들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실록을 보존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손에 지금 남아있다라는 이게 정말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최고의 유산이다. 저는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이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다양한 그 내용도 실록에 이런 기록까지 있구나. 우리 세종 때 국민투표를 실시한 사항 혹시 아시나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킬러 태종 사관이 알게 하지 마라 하셨다. 우리 조선에 처음 들어온 코끼리는 전라도 장도라는 섬에 요즘 개념으로 하면 유배를 보냅니다. 장금이도 실록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이다라는 점. 그럼 우리 궁중요리사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지? 공길이 같은 경우도 이 실록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이에요. 실록의 기록이 상당한 그 문화 콘텐츠의 확산에도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잘 물려주는 것은 바로 또 우리 시대의 또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